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50대 중반, 남편을 떠나보낸 후 7년을 혼자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지금 60살의 조은주 님이시고, 현재는 제주도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비가 내리던 이른 아침이었어요. 저는 낡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문득 제 인생도 저 빗방울처럼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강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딸 지연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아들 준석이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넓은 아파트에 저 혼자 남았죠. 거실에는 사람의 온기 대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문득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민호와 함께 신혼여행 갈 때 샀던 가방이었죠. 가방 안쪽엔 민호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야, 나중에 우리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둘이서 세계 여행 한번 해보자.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생활비 벌느라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민호는 60 전에 갑자기 떠났으니까요.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라도 그 약속 지켜야겠어요. 늦었지만요. 오늘은 그렇게 시작된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5세 처음 혼자 비행기를 탔던 이야기, 그리고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이에요. 저는 서울 은평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민호와 함께 설거지하던 주방, 가족 넷이 둘러앉아 밥 먹던 식탁.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사람만 없었죠. 아침이면 식탁에 혼자 앉아 밥 한 공기를 차려 놓았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 계란 하나면 충분했어요. TV를 켜놓고 아침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었지만 사실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어야 덜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다가 퇴직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낮에 드라마도 보고 집 청소도 천천히 하면서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하루가 이렇게 긴지 처음 알았습니다. 딸 지연이가 가끔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은 엄마 또래 분들 다들 여행 다니시던데 엄마도 친구들이랑 다니세요.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사실 저는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친구들이야 있었죠. 하지만 다들 바빴습니다. 손주 돌보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각자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누군가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혼자였어요. 라면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잘 몰랐어요. 슬퍼서, 외로워서, 아니면 그냥 제 인생이 허무해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가서 책장을 뒤적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들 사이에서
낡은 여행책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세계의 끝에서 나를 만나다였습니다. 책을 펼쳐서 아무 페이지나 읽어봤어요.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멈춰 선 자리에서 계속 서 있을 건가요? 아니면 다시 걸음을 옮길 건가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지금 멈춰 서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7년 동안 계속 멈춰 있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민호가 떠난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저는 책을 덮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는 건가? 그게 전부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하지 못한 여행, 가보고 싶었던 곳들, 하고 싶었던 일들.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가보자. 혼자라도 가보자. 두렵지만 그래도 이대로 멈춰 있을 순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친구 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예요. 둘이서 만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영숙아,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나 바쁘지 뭐.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아, 지난달에 일본 다녀왔어. 일본, 혼자. 응, 혼자. 남편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갔다 왔지. 영숙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사카 거리를 걷는 영숙이, 교토 신사 앞에서 웃고 있는 영숙이, 라면을 먹고 있는 영숙이. 사진 속 영숙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혼자 가는 거 무섭지 않았어? 뭐가 무서워? 길 잃으면 물어보면 되고, 밥은 혼자 먹어도 맛있고, 오히려 혼자니까 더 자유롭더라.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너도 한번 가봐. 집에만 있지 말고.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 우리 나이에 건강할 때 다녀야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요. 몸이 아프면 못 가는 거고, 나이 더 들면 더 어려운 거고. 지금이 적기인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이 쓰던 노트북을 켰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로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었거든요. 노트북을 켜니 바탕화면에 우리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와 저,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보, 제가 이제 혼자 여행을 가보려고요. 괜찮죠? 혼잣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혼자 여행이라고 검색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법, 여자 혼자 안전한 나라, 중년 여성, 여행 후기. 저는 유튜브도 켜봤어요. 혼자 여행하는 중년 여성이라고 검색했더니 영상이 수십 개 나왔습니다. 50대, 60대 여성들이 혼자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한 영상에서 어떤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70에 처음 혼자 여행을 갔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가보니까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이 나이에 가니까 더 좋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5이면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가고 싶은 나라를 적어 봤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베트남. 적다 보니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첫 여행이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태국 치앙마이로 정했어요. 날씨가 따뜻하고 물가가 싸고 치안도 괜찮다는 후기를 봤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켰습니다. 출발 날짜를 고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혼자 가도 될까?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2주일 후 출발하는 비행기표였습니다. 결제 완료 문자를 받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죠. 그날 밤 저는 딸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태국 여행 간다. 뭐라고요? 엄마가 혼자요? 응, 혼자. 지연이는 한참 놀라더니 말했어요.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혼자 가기 무섭지도 않으세요? 무섭지. 근데 이제 안 가면 언제 가겠니?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멋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 오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딸이 응원해주니 용기가 났거든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설쳐서 눈이 퉁퉁 부었죠.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여행 가방은 전날 밤 미리 싸놨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상비약, 여권, 그리고 민호 사진 1장. 공항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여권 챙겼나, 휴대폰 챙겼나, 지갑은 있나. 몇 번이고 확인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용기를 내서 안내 데스크에 물었어요. 저기요, 치앙마이 가는 비행기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체크인 카운터 위치, 수화물 맡기는 법, 출국 심사 가는 곳까지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듣고 또 물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탔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옆에 젊은 여자 둘이 앉았습니다. 친구끼리 여행 가는 것 같았어요. 둘이 깔깔대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어요. 저도 젊었을 때 저렇게 친구랑 여행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하얗게 보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여행을 떠났구나. 처음으로 혼자서. 비행 시간은 5시간이었어요. 저는 긴장해서 화장실도 못 갔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창밖만 봤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식사하시겠어요? 네, 주세요. 기내식을 받아 먹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옆 사람이 볼까봐 조심스럽게 먹었죠. 밥맛은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삼키기 바빴으니까요.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더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습하고 따뜻하고 낯선 냄새가 났어요. 저는 미리 예약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태국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못했어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서로 손짓발짓으로 대화했죠. 기사가 웃으며 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저도 그냥 웃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방으로 안내를 받아 짐을 풀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창문 하나. 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폭 쉬었어요. 드디어 도착했구나. 무사히 왔구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외로움도 밀려왔어요. 낯선 나라, 낯선 방,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있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모두 낯설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개 짖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한국과는 전혀 다른 소리들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을 보니 골목 어귀에 가게가 몇 개 보였어요. 아직도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나만 멈춰 있었던 거구나.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켰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떴습니다. 피곤하고 화장도 지워진 얼굴이었지만 눈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주입니다. 나이는 55이고요. 오늘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왔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요. 영상을 찍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누가 볼지도 모르는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가 돼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죠. 잘했어, 은주야. 잘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에 눈이 떠졌거든요.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간단히 씻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산책하기로 한 거예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어요. 길거리에 선 사람들이 벌써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국수 가게, 커피 가게. 한 국수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 한 분이 국수를 삶고 계셨는데 맛있는 냄새가 났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수를 받아서 길가 의자에 앉아 먹었어요. 면발은 쫄깃했고 국물은 새콤달콤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어요. 돌아와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혼자 여행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은주의 길 위에 서로 정했습니다.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유튜브 채널 만드는 법, 영상 올리는 법, 편집하는 법.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했죠. 첫 영상을 올렸을 때 떨렸어요. 혹시 누가 욕하면 어쩌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지만 용기를 내서 올렸습니다. 영상 제목은 55세, 처음 혼자 떠난 태국 여행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치앙마이 거리를 걷는 모습, 국수를 먹는 모습, 사원을 구경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로웠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영상을 올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회수는 30회, 구독자는 12명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봐줬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저도 50 넘었는데 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혼자 여행 가보려고요. 응원합니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꼭 다녀오세요. 그 뒤로 저는 매주 영상을 올렸어요. 두 번째 여행은 일본 교토였어요. 세 번째는 베트남 하노이였고요. 여행을 갈 때마다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100명, 200명, 500명. 댓글도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응원하는 댓글이었어요. 가끔 악성 댓글도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딸 지연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유튜브 하신다며요. 친구가 우연히 봤대요. 지연이 목소리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창피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멋있어요. 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엄마가 최고예요. 딸의 응원을 받으니 힘이 났어요. 저는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제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평범한 아줌마인 제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다니요. 다음 여행지는 터키였어요. 민호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죠. 저는 이스탄불 거리를 걸으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남편이랑 같이 오고 싶었던 곳인데 혼자 왔어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그랜드 바자르라는 시장에 갔어요. 엄청나게 큰 실내 시장이었는데 온갖 물건이 다 있었습니다. 저는 기념품을 사러 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주인 아저씨가 터키어로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죠. 저는 손짓발짓으로 가격을 물었어요. 아저씨가 계산기로 숫자를 보여줬는데 비쌌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반값을 제시했습니다. 아저씨가 웃으며 또 다른 가격을 제시했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흥정했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웃으면서 제스처로 대화했죠. 결국 제가 원하는 가격에 샀습니다. 아저씨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굿, 굿. 코리안 베리 스마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문화가 달라도 사람은 통한다는 걸요.
웃음과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걸요.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었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저도 은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제 엄마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읽다가 또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채널은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10만 명이요. 평생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날 저는 감사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55세 시작한 여행이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특별한 재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은주예요. 조은주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니 딸 지연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영상 봤어요. 울었어요. 왜 울어? 그냥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요. 평생 우리 위해서만 사셨는데, 이제 엄마 인생 사시는 거 보니까 좋으면서도 미안하고 그래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는 행복해. 정말 행복하단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웃고 있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악성 댓글도 늘어났습니다. 그 나이에 유튜브라니 보기 민망하네요. 할 일 없으세요? 집에서 손주나 보세요. 유튜버 한답시고 폼 잡는 거 웃기네요. 그런 댓글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는 걸까요? 촬영 일정에도 쫓기기 시작했어요. 구독자들이 기다리니까 자주 영상을 올려야 했거든요. 한 달에 2번씩 여행을 가야 했고 편집도 해야 했고 댓글도 답해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가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또 무언가에 쫓기고 있구나. 저는 채널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어요. 공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어가려고 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조금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영상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편했어요. 저는 한동안 여행도 안 가고 영상도 안 찍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어느 날 저는 민호 산소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산소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있었어요. 민호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 요즘 유튜브 해요. 구독자가 10만 명이나 돼요. 신기하죠? 근데 요즘 욕도 많이 먹어요. 그 나이에 뭐 하냐고, 민망하다고. 그 말이 자꾸 생각나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슬프진 않아요. 오히려 당당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도 제 인생 살 권리 있잖아요. 이제야 저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날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길을 가기로요. 욕하는 사람은 욕하게 내버려두고 저는 저답게 살기로요. 집에 돌아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저 돌아왔어요. 쉬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했죠.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악성 댓글에 상처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계속할 거예요. 그 영상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대부분 응원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은주님 덕분에 용기 얻어요. 계속해 주세요. 악플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더 많아요.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댓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요. 쉬고 난 후 저는 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이번엔 남미였습니다. 페루 마추픽추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비행 시간만 24시간이었어요. 중간에 미국에서 한 번 갈아타야 했죠. 힘들었지만 설렜어요. 드디어 마추픽추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요. 쿠스코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고산지대라서 숨이 차더라고요. 천천히 걸으며 적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마추픽추로 향했어요. 기차에서 내려 산 길을 1시간쯤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마추픽추가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요. 와,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산 위에 펼쳐진 고대 도시, 구름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풍경.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앉아서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도 안 켰어요. 그냥 제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담고 싶었어요.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옆에 어린 소녀가 다가왔어요. 현지 아이였는데 웃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올라, 올라.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올라. 소녀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Tu eres muy feliz. 당신은 아주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맞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소녀가 떠난 후 저는 카메라를 켰어요. 여러분, 여기는 페루 마추픽추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아까 한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행복해 보인다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구나.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혼자라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행복한가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 영상은 제 영상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조회수가 300만을 넘었고 댓글도 10,000개가 넘었습니다. 울었어요. 은주님 덕분에 용기 얻어요. 나도 혼자 여행 가봐야겠어요. 인생은 아직 안 끝났네요.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댓글을 읽으며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는 60살이 됐어요. 채널 구독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평범한 아줌마였던 제가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다니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을 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책을 써요. 하지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은주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힘이 돼요. 꼭 책으로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고민 끝에 책을 쓰기로 했어요. 제목은 늦은 날의 날개로 정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의미를 담아서요. 책을 쓰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민호와의 추억, 아이들 키우며 힘들었던 일, 혼자 여행 떠났던 순간,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요. 책이 나온 날 서점에 갔어요. 제 책이 진열대에 놓여 있는 걸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글과는 거리가 멀었던 제가 책을 냈다니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고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어요. 한 강연회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은주님, 저는 60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저도 55에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강연이 끝나고 그 여성이 다가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여행 떠나볼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꼭 안아줬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민호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여행을 제가 대신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눴어요. 제가 잘한 거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은주야. 정말 잘했어. 여러분,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조은주님은 지금도 여행을 다니며 영상을 찍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근엔 제주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차려서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계신데요. 사연 마지막 부분에 은주님이 이렇게 적으셨더군요. 저는 55에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민호가 떠나고 7년 동안 저는 멈춰 있었어요. 숨만 쉬고 있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혼자 여행을 떠났고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저는 60살이에요. 100만 명의 구독자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책도 냈고 강연도 다니고 있어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여행객들을 만나는 것도 즐겁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 혼자 TV나 보며 살고 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세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55에 날개를 달았어요. 늦은 날의 날개지만 그래도 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조은주 올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은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며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용기라는 것도요. 혹시 지금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은주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55세 혼자 비행기를 탔던 그 용기를요. 그리고 한 발짝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은주님, 비록 직접 만나뵐 순 없지만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날아다니세요.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며칠 후 은주님께 이메일이 왔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방송 진행자님께도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 주셔서요. 그리고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지도는 아직 한 장 남아 있어요. 그 지도를 어떻게 채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날개를 펼치세요. 멈춰 있던 지도 위에서 다시 걸음을 옮기세요. 은주님의 메시지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